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입니다. 물론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실내에 있는 실내기의 에러 코드입니다. 실내기의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별표하고 이제 느낌표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11의 자리고 뒤에 거는 10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기 천정형의 경우인데 모델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 일단은 모델에 따라서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모델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1에러입니다. 요거는 실내기 에러입니다. 인도우 에러입니다. 요것은 LG의 영문 매뉴얼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01에러는 에어센스입니다. 에어센스라는 거는 우리가 실내기가 이렇게 천정형이 있으면 그 천정형에 뭐 이렇게 천정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천정형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이야기합니다. 공기. 이제 들어갔다가 이게 공기가 밖으로 나오겠죠. 이때 공기에 붙어 있는 공기를 감지하는 애를 우리가 다른 센서를 우리가 에어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어센스가 예를 들어서 오픈되어 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쇼트가 났거나. 여기도 오픈이란 말은 아예 저게 되어 있지 않을 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를 보통 우리가 오픈이라고 이야기하고, 쇼트는 끊겨 있거나 아니면은 붙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에는 아무것도 이게 바로 이제 쇼트가 되어 버리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실내기 요 보시죠. 실내기로 들어가는 공기, 실내기로 들어가는 공기가 바로 에어센스로 측정되는 공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에어센스입니다.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 에어센스가 고장이 나면은 일단 실내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넷 5 센스다. 인넷 5 센스는 우리가 실내로 냉매가 실외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실내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코일들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요 입구에서 측정된 센스입니다. 그 다음 아울렛 센스는 이제 요 나올 때 공기에 열교환하고 여기서 열교환을 이렇게 하고 이제 온도를 열교환하고 나오는 이 온도, 이 냉매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인넷 5하고 요 밑에 있는 6번의 아울렛 5는 둘 다 어떻게 냉매의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냉매의 온도가 낮으면 있고 높으면은 더 많은 냉매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요거 이제 결국 이제 앞쪽에 평창변하고 연결이, 평창변과 전자변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건 이제 EB 밸브와 연동이 되어 있겠죠. EB 밸브를 더 열든지 닫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인넷 5하고 아울렛 5입니다. 잠시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예, 시스템 에어컨 여기 보면 빨간색은 석션 쪽에 물려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파이프 아웃이 되겠고, 그죠? 여기 보면 까만색 있죠. 까만색은 여기에 들어오는 모세관 입구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프 인, 파이프 아웃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발기
실내에 있는 정발기의 이 파이프에 붙어 있는 센스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커넥터가 이런 식으로 실내기 PCB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03 커뮤니케이션 에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내기하고 실외기가 통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내기에서 명령을 이제 실내기에서 실내기 천정에 있는 데 있는 PCB에서 이걸 이제 실외기로 명령을 주면 실외기의 컴프레셔하고 이런 것들을 돌립니다. 그죠? 실외기의 그 PCB에 명령을 주는 건데, 요게 서로 간에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요게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에러. 여기 이제 이렇게 뭐 03도 나타나고 05도 나타나고, 그죠? 근데 이제 03은 보통 어떤 거냐면, 인도에서 요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분이 인도에서 요 컨트롤 쪽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와이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와이어를 결속을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거꾸로 했다거나, 아니면 와이어가 뭐 피복이 벗겨졌다거나. 근데 보통 이제 05로 나타납니다. 05는 인도어 아웃도어인데, 요거는 와이어 문제 말고 우리가 많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V가 안 들어와 가지고 PCB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IPM 같은 경우 인버터를 움직이는 주된 인텔리전트 파워 마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됐다든가, 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럴 때는 03 때 내지는 05의 에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05 에러의 커뮤니케이션 에러는 선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도 그 내부의 어떤 PCB가 문제가 되었을 때 발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PCB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부품을 체크해서 문제가 된 부품을 리플레이스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7 에러입니다. 07 에러는 different operation mode인데, 예를 들어서 냉방 모드를 해놓고 온도를 올려놨든가, 아니면은 난방 모드를 해놓고 온도를 내렸다든가, 이렇게 디스매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여러 대가 이렇게 멀티로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드를 맞춰야 되거든요. 물론 모드를 맞추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른,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보통 예를 들어서 세 대가 있는데, 두 대는 냉방 모드인데 한 대가 난방 모드로 되어 있으면 이 에러가 different operation mode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07 에러. 이럴 때는 모든 실내기의 모드를 같이 맞추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이렇게 돼도 보통 인도어가 돌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04 에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드레인 펌프하고 플로트 스위치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조금 보면요. 자, 요 부분이 우리가 드레인 펌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펌프고, 요게 플로트 스위치입니다. 요게 하나의 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작동 원리를 조금 보면요. 작동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작동 원리를 보면 우리가 쉽게 그 부분을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보통 이제 우리가 요거 천정에서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천정을 보고 있으면은
요 부분이 우리가 천정에서 요거 이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요 부분이 플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로트는 요렇게, 예를 들면 요렇게 나와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여기 쌓입니다. 여기 쌓이죠. 물이 요렇게 물이 쌓입니다. 물이 쌓이고, 여기 이제 펌프가 요렇게 붙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플로트가 물에 처음에, 물이 요 플로트까지 안 가면은, 요 플로트까지 안 가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펌프로 이렇게 전기가 요렇게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펌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요게 펌프가 쳐져 있을 거 아닙니까? 밑으로 쳐져 있어요. 쳐져 있는데, 요때까지는 펌프로 가는 선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요렇게 해갖고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220이니까, 여기에 이 펌프가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요 마이너스 선이 어떤 선이냐면, 요리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게 이제 플로트를 통해 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플로트가 어떻게 이 마이너스 선을 연결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펌프가 이제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어떨 때 작동이 돼야 되겠습니까?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플로트를 건드렸을 때, 물이 찼다는 것을 플로트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물 찼다 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열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잡고 있던 마이너스를 열어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펌프가 물을 밖으로 퍼내겠죠. 이 경우에 보통은 이 플로트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내려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리로 가는 마이너스 선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플로트가 위로 올라가면 이 마이너스 선을 띄워줍니다. 그 간단한 원리죠. 그죠? 어떻게? 플로트는 원래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쳐져 있는데, 이게 쳐져 있을 때는 쳐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물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겠죠? 그래서 그때 때는 전기를 안 넣어줍니다. 왜? 물이 없는데 이거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고장 나겠죠. 펌프는 물이 없는데 돌아가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이 찬다. 위에서 이제 물이 열관을 하니까 정발기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이 차면은 이 플로트가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비로소 220을, 한 선을 갖다가 220의 한 선을 연결시켜줘서 펌프를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경우에 펌프가 고장나면 첫째, 220이 공급되지 않는가를 먼저 보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플로트를 이렇게 올리고 220이 공급되지 않는가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올려갖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 플로트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를 다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로트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플로트만 고장이 난다, 아니면 선이 단선됐다 하면 플로트 쪽에서 오는 선만 교환을 하면 되는데, 보통 플로트 자체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펌프 자체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요 전체를 리프레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내기에 나타나는 에러, 여기에서 이제 에러는 여기에 실내기 위를 보면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내기 끈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외기 에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